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완전히 봄이 온 것 같고요. 이제 3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또 새로운 4월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달이 되면 새 출발을 멋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49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이 직업이 미용사예요. 그 신청하신 분이 같은 미용사면서 아는 언니를 신청을 하셨는데 그 미용일 하면서부터 알고 지낸 언니고 처음엔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노처녀인 줄 알고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 좀 숨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람들이 제각각인데 이분은 좀 숨기는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그 언니 말로는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했다고 하는데 알고 지나고 보니까 언니가 바람을 펴서 이혼한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뭐 바람을 피는 것도 남자들이 주로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바람을 피면 상대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상대는 여자거든요. 그리고 그 한 여자가 뭐 여러 남자를 상대로 다 상대하지는 않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남자가 있으면 바람 피는 여자도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만나려고 시도는 했으나 애들이 새엄마가 잘해줘서 그런지 친엄마를 만나려고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자분이 자녀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에 대해서 인기가 없다고 봐야죠.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엄마가 그동안 자식들을 잘해줬으면 친엄마인데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그 새엄마가 잘해준다고 안 만나려고 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 여자분이 자식들에게 잘 해주질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은 한자리에서 11년 정도 자리 지키고 있는데 이 언니는 제가 알기로는 5, 6번 정도 미용실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폐업하고 또 오픈하고 이런 식으로 며칠 전에도 또 폐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전에는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오시는 분 중에 총각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시댁 어르신들께서는 이혼한 걸 속여서 시댁 어르신들이 호적대오라고 해서 한바탕 난리를 겪었고 남편은 알고 있었고 아무튼 시댁과 인연 끊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결국엔 5,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는데 이유는 남편이 빚이 많아서 빚 갚느라고 생활비를 안 줘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자도 잘못이네요. 남자가 총각이 애 있는 그 유부녀하고 결혼한다고 하면은 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해도 될 텐데 뭐 그런 걸 또 굳이 속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댁하고 인연을 끊었다는 얘기는 그 남자도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부모하고. 그런데 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빚이 많아서 빚 갚느라고 생활비를 안 준다. 그러니까 남자가 생활비를 안 주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용실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남편 중에 백수들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미용사들이 이제 능력 있는 직업이니까 남자들이 여자 믿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미용사 남편들은 그 일을 안 한다는 거. 이 말은 제가 직접 목격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도 주위에 남자가 끊이질 않고 가끔 호프집에서 알바도 하고 노래도 잘하고 키도 크고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잘 놀고 키도 크고 이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계속 있겠죠. 이것은 뭐 굳이 사주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분의 그 여러 가지 외모라든가 남자들은 예쁜 여자들 다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얼마 전 미용일도 접고 지금 쉬고 있는데 이 언니가 앞으로의 앞날이 걱정이 되어 사주 분석 신청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사주라는 게 틀린 게 없구나. 이것을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의 인생은 뭐 이미 결정이 된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주에서 벗어나질 못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가 극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주 분석의 그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사주 분석을 안 받으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사주에 따라서 살게 되는데, 알게 되면은 내가 이런 점이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런 점은 고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기유년, 병인월, 신유일, 병신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넷, 수기운은 없습니다. 비견, 겁재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강하고요. 식신, 상간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장간에 보면 임수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지장간이라도 하나 있으면 다행인데, 어쨌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안 들어오고, 지금 식신상간운이 대단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견겁재가 강하다는 것은 사람이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런 분들은 직업을 가질 때 회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직 쪽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문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미용사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직 그러면은 좀 강범위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직업, 전문직이라는 이 직업이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뭐 고급 전문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요. 미용사도 사자 들어가잖아요.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요리사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로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이 그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리사라든가 뭐 미용사라든가 이런 직업은 꼭 공부를 잘해야 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뭐 변호사나 의사들처럼. 그러니까 내가 전문직에 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선택의 폭은 넓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직업의 특징은 딴 사람 신경 안 쓰고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전문직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고 있는데 옆에서 상관이 이렇게 깎어 저렇게 깎어 뭐 이렇게 지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렇게 비견겁재가 강한 사람들은 상명하복 관계가 좀 강한 그런 조직사회, 이런 것은 잘 안 맞고 그냥 속편하게 내 할 일만 하는 그런 전문직이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사 자체는 이분에게 맞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것이 금기운이잖아요. 그럼 이 사주는 금기운이 강하니까 금기운이 강한 직업을 가지면 좋은데, 미용사라는 것은 가위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위가 쇠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분이 미용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은 요리사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요리사도 칼 갖고 요리하니까 똑같이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유 일주인데 인유 원진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견겁재가 강한 사람들은 노처녀 노총각도 많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 30번 정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견겁재가 강하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의 배우자 관계가 어떤가. 그런데 배우자 궁이 또 원진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된 특징이 있으니까 사주를 딱 봤을 때 배우자에 관련돼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한 가지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겹칠 때 거의 예외가 없다고 봐야죠. 이렇게 비견겁재가 강하면서 원진살까지 있다. 그러면 이혼을 하든가 배우자와 사이가 아주 나빠지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요, 식신상간운이 없어요. 그럼 식신상간운이 뭐죠? 아직 식신상간운 말씀드리기 전에 또 관이 일간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병화가 정관이라고 적혀있죠. 남편을 나타내는 관이 일간의 양쪽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그 여러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은 한 남자의 일부 종사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 만약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 그럼 피해야죠. 그런데 이분이 또 가정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안 좋은 사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식신상간운이 없습니다.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자식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식운이 없는 거잖아요. 사주에 식상운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식운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럼 애를 안 낳는 게 일부러 안 낳는 사람보다는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거죠. 뭐 혼기를 놓쳐서 노처녀가 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천주교 수녀나 수녀님이나 비구니 스님들처럼 아예 그냥 그 종교인이 돼갖고 애를 안 낳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애가 잘 안 생기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결혼을 했는데 애가 잘 안 생겨갖고 뭐 병원에 오랫동안 다니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애를 낳는데 애하고 잘 친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아이들이라는 것은 부모가 해준 대로 그대로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래야 엄마를 좋아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를 안 만나려고 한다는 것은 이 엄마가 아이들하고 잘 친하게 그렇게 지내지 않았던 얘기죠. 그 이유는 식신상간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에게서는 무관사주,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자식은 관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사주인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 식신상간운이 없는 여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가정의 구성 요건이라는 게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하고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운도 안 좋고 자식운도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분의 앞으로의 운의 흐름은 어떠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사주에서 금기운이 4개나 되잖아요. 사주팔자 8글자 중에 4개가 금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기운은 기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사주에 이렇게 많은데, 금기운이 이렇게 많은데 10년 대운이나 1년운에서 또 금기운이 들어와 봐요. 그러면 나는 그 금기운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너무 많아서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밖에서 또 들어온다. 그러면 그만 들어와. 그러면서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분의 대운을 보세요. 46세 신미대운, 56세 임신대운, 66세 계유대운, 전부 다 금기운만 들어옵니다. 금기운이 하나씩 다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나머지 뭐 이 천간에 있는 수기운이라든가 지지에 있는 이 미토라든가 이런 게 용신이냐 기신이냐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 용신대운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기신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용신대운이 되려면 천간 지지 중에 기신이 하나라도 있으면 곤란하죠. 우리가 이 10년 대운은 진짜 괜찮은 대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용신에 해당하는 운이 천간 지지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기신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최소한, 보통은 잘해야 보통이지, 잘해야 보통이고 보통 이상은 되기 어려운 대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꼭 대운의 흐름이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이분이 하시는 그 행동을 보더라도 신청하신 분처럼 한 자리에 이제 오랫동안 자리를 잡으면서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하면 금방 자리를 잡죠. 이 머리 깎고 이런 것은 실력만 좋으면, 그리고 단골만 많이 생기면 금방 자리를 잡습니다. 힘들어서 그렇죠. 손님 때문에 거의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손님만 상대하는데, 이분처럼 쬐끔 일했다 그만두고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이 안 좋지만 일단은 대운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